안녕하십니까. 박희혁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학도 2주가 늦어지고 거기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상적으로 안정화돼서 3월 말에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아마도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온라인 수업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내 전화번호나 또는 내 이메일 등으로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질문이나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할 내용은 전자와 같은 미립자들이 운동론과 그거에 따르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병진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진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자유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운동이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이러한 운동을 자유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이런 자유운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 계획인데 우선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의 제곱 분의 d제곱 psi 플러스 vx psi는 2 psi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식 중에서 v는 뭐에 해당되어지느냐 v는 바로 제로에 해당되어지니까 이게 없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러한 방정식은 간단히 어떻게 푸냐 한번 살펴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이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을 없애서 정리하면 d제곱 플러스 h바의 제곱 2m2의 p사이는 제로라고 됩니다. 여기서 d는 dx분의 d p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가로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d제곱은 마이너스 h바의 제곱분의 2me 그래서 d는 허수부가 있으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허수 i 가로 열고 닫고 h바의 제곱분의 2me의 루트 그래서 이 텀을 k라고 치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k가 될 것이고 이때 이 파동 함수의 제너럴 솔루션 일반 해는 a의 2의 ik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ikx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와 b는 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에서 이 파동 방정식을 풀면 이거의 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k는 이렇게 주어지며 이 k는 2n분의 k의 제곱 h바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만들어진 파동 방정식은 정규 함수입니다. 즉 이 파동 함수로서 유한하고 연속적이며 기울기 또한 연속적이고 단일 값을 갖는 이러한 정규 함수이므로 k가 어떠한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k가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k제곱에 비례하므로 0을 포함 어떠한 포지티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양자화된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연속적 에너지를 갖는다. 어떠한 정해진 에너지만을 갖는다. 이게 양자화된 에너지인데 여기서 어떠한 에너지도 가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양자화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자유운동을 하는 입자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는 병진운동에 대한 우리가 파동함수를 한번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우선 0에서부터 x 사이, L 사이, 이게 x축인데 0에서 L 사이에서 입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0을 갖고 자유롭게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적은 영역과 L보다 큰 영역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의 조건을 갖는다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파동 함수를 병준운동 파동 함수를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리어 1은 0보다 적은 영역 Vx는 무한대, 가운데는 Vx는 제로, 그 다음에 L보다 큰 영역은 Vx는 무한대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에리어 1과 에리어 3의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의 경우에는 무한대를 대입시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때 dx분의 d제곱 푸사이는 무한대 푸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푸사이를 구하면 푸사이는 무한대분의 1에 dx의 제곱 d제곱 푸사이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 1이니까 푸사이는 제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1영역과 3영역에서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에리어 2 영역을 살펴보면은 x가 0에서부터 L 사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이니까 이러한 파동함수로 주어지고,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헬은 푸사이는 AEIKX 플러스 B2의 마이너스 IKX로 주어진다.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지수함수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KX는 코사인 KX 플러스 I 사인 KX, 이 마이너스 IKX는 코사인 KX 마이너스 I 사인 K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사인은 사인대로 묶으면 A 플러스 B 코사인 KX 플러스 A 마이너스 B I 사인 KX, 따라서 이것은 C 사인 KX D 코사인 KX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와 D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경계 조건을 가미하면, 즉 파동함수는 연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x equal 0에서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즉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데 1이 0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0이어야 된다. 그래서 C에 sin kx에 x에다 0을 넣으면 sin k 제로, d 코사인 k 제로. 그렇게 되면은 sin 제로는 0, 코사인 제로는 1. 따라서 0 플러스 d가 되고, 이게 0이어야 하기 때문에 d는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푸사이 2는 c sin kx라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계 조건, 즉 x equal l에서 역시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푸사이 3와 푸사이 2는 같아야 되고 이때의 값은 0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 sin k x 대신에 l을 넣어주면 되겠죠. c sin kl. 그래서 k인데 이 값이 0이 되려면 kl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0, 파이, 2파이와 같은 이러한 값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kl은 n파이로 쓸 수 있고 k는 l분의 n파이. 그리고 n은 뭐냐? 1, 2, 3인데 이유는 뭐냐? 여기서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가 K가 0이면 에너지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입자가 움직이니까 분명한 에너지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지 않기 위해선 K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n이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n은 0이 아니다. 따라서 n은 뭐가 나와야 되냐? 1, 2, 3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푸사이 2는 C의 sin L분의 n파이, 이게 K가 되겠죠. L분의 n파이 X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에너지는 K의 제곱이 있으니까 K의 제곱도 L분의 n파이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면 에너지는 여기다가 L분의 n파이 제곱을 넣어주면 결과론적으로 h바의 제곱은 2파이분의 h.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8ml 제곱분의 n 제곱 h의 제곱. n은 1, 2, 3. 이게 무슨 에너지냐? 이게
우리가 병진운동 에너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병진운동 에너지. 자, 그리고 푸사이2는 파동함수여야 하므로 0에서 L 사이에서 뭐가 되어야냐면 노멀라이제이션 되어야 한다. 즉 정규화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푸사이2는 C 사인 L분의 N 파이 X에서 정규화 시키는 방법은 0에서 L 사이에서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의 dx. 그러니까 이거 제곱을 하면 C의 제곱은 상수니까 나가고 사인 제곱의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요 사인 함수의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공식입니다. 사인 함수의 적분은 2분의 1x 마이너스 4a분의 사인 2ax. 그래서 요 공식대로 하면 2분의 1x 마이너스 이거 4a니까 여기 a가 l분의 n파이니까 l분의 n파이. 또 사인 2의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돼가지고 0에서부터 L까지. 그래서 L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여기 L을 집어넣어주면 LL 지워지니까 sin 2n 파이 4파이 L 4파이 퍼 L. 그리고 0을 집어넣어주면 0. 여기 또 0 넣어주면 0.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건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 또 sin 2n 파이는 뭐가 되냐면 0. 따라서 이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2분의 L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은 결과론적으로 얼마냐?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C는 L분의 2의 2분의 1승 루트. 그래서 따라서 병진운동 파동함수는 후사이 2는 L분의 2의 루트 사인 L분의 N파이 X로 주어지고 이때에 따르는 병진운동 에너지는 8m L제곱분의 N제곱 H바의 제곱. N은 1, 2, 3으로 나간다. 즉 양자화됐다. 이 K와 비교해보면 여기는 아까 아무 조건이 없었을 적에 K는 0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N은 인전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1, 2, 3이라는 이런 양자화된 조건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이 0이 아니니까 1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 또 다른 말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바닥 상태 에너지. 그래서 이 Y는 8mL 제곱분의 H바의 제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 1. 근데 이 에너지와 에너지 차이, 갭, 에너지 차이를 보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두 이웃 요 에너지와 이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8ml 제곱 n 플러스 1 제곱의 h바의 제곱 마이너스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면 2n 플러스 8ml 제곱분의 h의 제곱. 그래서 두 에너지 차이를 이거로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9와 10이면 에너지 차이는 9와 10 사이의 에너지는 뭐냐면 n이 9라고 하면 여기가 18, 19니까 뭐 하여튼 그 에너지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 L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L 값이 무지하게 커진다면 델타 E는 뭐로 가냐, 이게 점점 커지면 델타 E는 0으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0으로 접근한다는 이 에너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병진운동 에너지는 양자화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어야 양자화된 에너지인데 이 갭 차이가 없어서 모든 어떤 에너지도 가질 수 있다 하면은 양자화된 에너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화동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 요게 1번입니다. 1번. 1번은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2번 n 이퀄 2번에 대한 파동함수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뭐냐면 요게 3번 이렇게 되겠죠. 3번 여기 내려와서 여기 한번 거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거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보면 파동함수에서 파장이라는 건 뭐냐? 2번의 경우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다시 원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파장에 해당되니까 파장, 그러니까 n equal 2에 대한 파장은 얼마냐? 0에서 l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n equal 1에서의 파장은 얼마냐? 이거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바퀴 더 가야 되겠죠. 즉 2l까지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2l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파장이 여기는 이제 반만 온 거죠. 반만.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파동함수들은 파장은 다 다르죠. 파장은 다르고 진폭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폭이라는 것은 여기서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폭은 같다.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곡률이 커지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1번보다 2번이 이 곡률 9분 정도가 더 커진다. 2번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이런 얘기죠. n이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이런 얘기죠. 파장이 짧아지고 그 곡률이 커지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n이 증가하면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는데 푸사이 n의 경우 n-1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여기서 3, 아까 여기 보니까 3은 노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었었죠. 3이니까 2개가 있다. 그러면 요 2는 노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여기에 노드가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파동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또 밀도를 볼 수 있는데 상자 안에서의 확률 밀도 제곱하면 되죠.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 밀도를 나타내니까 확률 밀도는 제곱을 하니까 L분의 2의 사인 제곱에 L분의 n파이x로 표현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만 표현했는데, n equal 1, 요건 n equal 2. 그러니까 n equal 2는 노드가 하나 존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파동함, 에너지 값을 보면 8ml 제곱분의 n 제곱, h 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기벽으로 가면, 여기로 가면, 뭐로 접근하느냐? 하얀색이 됐어요. 0으로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0으로 접근한다. 1도 이쪽으로 접근하면 뭐가 된다? 0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은 에너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니까 이러한 곡률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곡률로 2절은 2디멘전과 3디멘전에서 일어나는 병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X와 Y, L1, L2 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이고 이 L1, L2 밖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로 가정하고 이때의 내부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라운드 x의 제곱 분의 라운드의 제곱 푸사이 x, y 또 더하기 라운드 y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x, y 또 2는 푸사이 x, y 이렇게 해서 2디멘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x와 y는 독립변수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변수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x가 커질 때 y가 영향을 받으면 종속변수, x가 커질 때 y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독립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x와 y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이고 독립변수의 경우에 x, y는 x는 x대로 y는 y대로 각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라운드 x제곱 라운드 제곱 xy로 쓸 수 있겠죠. 이것은 x에 대해서만 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x만 미분하면 y는 뭐가 되느냐? 상수가 되겠죠. 상수니까 나가고 dx제곱 분의 d제곱 x 이렇게 쓰고 여기에 또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마찬가지로 x는 상수로 나가고 dy제곱분의 d제곱 y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때 라운드라는 것은 편미분을 의미하는 거고 d는 완전 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편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 경우에는 X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처리하라? 상수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편미분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X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미분으로 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슈레딩거 방정식 넣어주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여기는 dx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인데 라운드 제곱 푸사이니까 y의 dx 제곱 d 제곱 x, 여기는 y에 대한 텀이니까 x dy 제곱분의 d 제곱 y, 그래서 이것은 2의 xy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고, 여기에서 두 번 작업합니다. 첫 번째, 우선 여기 앞에 있는 텀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양변에 마이너스 h바의 제곱 2m h바의 제곱분의 2m을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에 생기고 이거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업으로 xy를 양변에 또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x분의 1 dx제곱분의 d제곱 x 플러스 y분의 1 dy제곱분의 d제곱 y는 마이너스 h바의 제곱 2m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2는 요거는 2는 요 텀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요 텀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바의 제곱분의 2m 해놓고 2x 텀 플러스 2y 텀, 즉 x에 의한 에너지 텀, y에 의한 에너지 텀,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x분의 1의 dx제곱분의 d제곱 x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h바의 제곱 2m 2x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x, 그리고 이건 2의 x의 x, 그렇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냐, 하나의 또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루어지겠죠. 또 이것도 정리하면 이거를 1로 보내고 이걸 앞으로 끌어오면 마이너스 m분의 h바의 제곱 dy 제곱 d제곱 y는 2y의 y, 이거와 이거를 해답은 이미 앞에서 구해본 거와 똑같이 x에 대한 파동함수는 L1분의 2 루트, 그 다음에 사인 L1분의 N1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0에서부터 L1까지 이다 이렇게 되고, Y는 N2는 L2분의 2 사인 L2분의 N 파이 Y 이렇게 N2 파이 Y 이렇게 되겠죠. Y는 L2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하면, 제너럴 솔루션 파동함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저 파동함수를 푸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푸사이 n1, n2, xy는 xy를 곱해주면 된다겠죠. x와 y를 곱해주면 l1, l2의 루트 분의 2 사인 L1 N1 파이 X 곱하기 사인 L2 N2 파이 Y 이렇게 쓸 수 있고, 범위는 X는 0에서 L1 사이, Y는 0에서 L2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는 L1 제곱 N1 제곱 L2 제곱 N2 제곱 하고 이거에 8m의 H의 제곱, 그래서 N1은 양의 정수, N2도 양의 정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3디멘전에 살펴보면 3디멘전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1, 2, 3 X, Y, Z, 그래서 L1, L2, L3 여기를 인전 루트 하면 여기 아까 이게 가로 속으로 들어가면 4였었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8, 그 다음에 사인 L1, N1 사인 L2, N2Y, 사인 L3, N3 파이 Z 이렇게 쭉 이걸 그대로 한번 더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는 X는 0에서 L1, Y는 0에서 L2, Z는 0에서 L3, 그리고 이 파동함수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죠. 운동 에너지죠. 쉽게 얘기하면 L1 제곱분의 N1 제곱 플러스 L2 제곱분의 N2 제곱 L3 제곱분의 N3 제곱,
그래서 8m분의 h의 제곱 이렇게 해서 3디멘전과 2디멘전에 따르는 파동 함수와 양재화된 병진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태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화도라고도 하고 축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축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우선 2디멘전에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푸사이 n1, n2, x, y일 때 아까 어떻게 됐냐면 L분의 2 사인 L분의 n1 파이 x 사인 L분의 n2 파이 y가 될 것이고 에너지는 n1제곱 플러스 n2제곱의 8ml제곱 h의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범위가 같다고 LL 똑같이 봤었을 때 그럼 N1은 1, 2, 3, N2도 1, 2, 3 즉 양의 정수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N1이 1이고 N2 2와 N1이 2고 N2 1이 경우 한번 각각의 에너지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 2 그러면 여기는 N1이 1 N2가 2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파동함수가 만들어지고 이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N1, N2니까 합이 얼마가 될까요? 요거 1, 2의 제곱이니까 4, 합이 얼마예요? 5. 그래서 8mL제곱분의 5H의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1에 대해서 보면 L2 여기가 이제 N1이 2니까 2 여기는 1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이 완에 대해서 하면 제가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 1의 제곱이니까 1 합이 8ml 제곱분의 5h의 제곱 이거와 이거의 에너지 값은 똑같은데 파동함수를 비교해보면 이 파동함수와 이 파동함수는 분명히 다른 파동함수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x가 2가 됐고 여기는 y가 2가 됐고 파동함수는 다른데 에너지 값은 어떻다? 같은 에너지 값을 갖더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두 파동함수는 축태되어 있다,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함수는 다른데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2절은 터넬링 효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터넬링 효과라 하는 것은 어떠한 장벽이 있을 때 무한대가 아닌 어떠한 에너지 장벽을 갖고 있을 때 이 입자가 이쪽으로 왔었을 적에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날라오는 입자의 에너지가 이 장벽의 에너지보다 크면 고전론에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론에서는 만약에 여기 오는 입자의 에너지가 이 장벽의 에너지보다 작다면 뚫고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고전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영역 여기서 이제 1영역 가운데는 2영역 요거는 4번째는 3영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영역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로 본다? 0으로 보자 이런 얘기고 2영역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라 어떠한 값 V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3영역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입자가 이렇게 가면 요거 이제 가면 여기에 충돌하면 되돌아오는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일부는 통과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어야 터넬링이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입사는 A에 E에 플러스 IKX 요 반사는 B에 E에 마이너스 IKX 여기에 2가 된 거는 F라고 표현했지만 뭐 F도 좋고 우리는 다음에 A'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F에 E에 플러스 IKX 플러스가 나오면 우측 방향 마이너스가 나오면 좌측 방향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보면 여기 투간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라고 표현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고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V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와가지고 쓱 가면 이렇게 여기에 걸려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다가 여기를 빠져나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파동함수가 만들어진다. 즉 2가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2가 되는 정도를. 자, 그래서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영역. 그래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있겠죠. 푸사이와는 A EIKX 플러스 B2의 마이너스 IKX. 이거는 뭐냐면 반사된 것이죠. 1. 이거는 입사, 이거는 반사. 그래서 여기서 KH 반은 EM2의 2분의 1승이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K는 어떻게 됐냐면 H의 제곱, EM2의 가로 열고 닫고 루트 이렇게 쓴 거니까 제곱 밑에 분모에 있는 H제곱을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KH 반은 EM2의 루트 이렇게 된 거죠. 자, V-C가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일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큰 경우 고전론에선 투과할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 양자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범위 내에서 계산해 보면 EM분의 H바의 제곱, D제곱, 푸사이, DX제곱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쓸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존재한다. V만큼 있다. 이 파동 함수를 풀면 이런 식의 파동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2의 파동 함수는 C의 2의 K2X 그리고 D의 2의 마이너스 K2X 이런 식의 파동 함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K2H 반은 여기에 인전 EM V-2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씌운 것이 되겠습니다. 3영역에 있어서는 X가 L보다 큰 경우죠. 3영역 포텐셜 에너지 제로. 그래서 투가파가 있으면 3영역에서는 A 프라임 아까 그림에서는 F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A 프라임 EIK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KH 반은 EM2의 2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파동 함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경계 조건 x 이퀄 0에서 푸사이 1과 푸사이 2는 같아야 된다. x 이퀄 0이니까 2의 IKX, 2의 마이너스 IKX 등 전부 다 제로니까 2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건에서 한번 미분한 걸 보면 A의 2의 IKX니까 0, 1. 여기도 B의 2의 마이너스 IKX니까 1. 그래서 A, B는 C 플러스 D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그 2영역, 요거는 1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영역의 dx분의 d 푸사이 i는 미분한 거죠. 그럼 IKA 마이너스 IKB.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걸 미분한 거냐면 요거를 미분한 겁니다. 이거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ik가 나가고 여기 마이너스 ik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나가니까 요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ika 마이너스 ikb.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dx분의 d 푸사이 2와 같다. 그래서 이것은 K2C 플러스 K2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X 이퀄 N에서 또 연속 조건이니까 2와 3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C에 2의 K2L 플러스 D에 2의 마이너스 K2L과 A 프라임 2의 IKL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한 거죠. K2 CK2L 즉 이 얘기는 미분했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 또한 연속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 이거 한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이쪽 거 또 미분한 거 그러나 이거 두 개도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면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투과 확률은 A제곱분의 A 프라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 쓰면 1 플러스 16 엡실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2의 K2L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2L의 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되지느냐? 트랜스미션 프로바빌리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과 확률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엡실론은 V분의 E, 그러니까 E는 운동 에너지, V는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투과 확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왼쪽 그림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작은 경우니까 투과 확률이 에너지 값이 인전 보면 이 에너지 값이 0.2일 때, 이거에 비해서 0.2일 때, 이 V를 1로 보고 이걸 0.2일 때는 약 10%도 투과를 못하는 거죠. 투과 확률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접근하면, 1에 접근하면 거의 0.5 이상 우리가 투과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5까지. 한 50%는 투과한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큰 경우니까 이가 크면 처음에 1에 거의 비슷하면 대부분 통과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배가 되면 뭐 거의 다 통과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의 V가 되면 거의 다 통과되어진다. 그러니까 즉 100% 거의 100% 통과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또 K2의 L이 1보다 대단히 크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장벽이 크고 넓을 적에 투과 확률은 16 엡실론 1-2에 2의 마이너스 2K2L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 요거는 즉 아까 장벽이 높고 넓을 적에 투과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